집은 크고 발자국 소리는 작았다. 1970년대에 올린 한옥형 대저택. 기와선이 매끈했다. 중정의 소나무 한 그루. 바람이 비스듬히 불면 풍경이 한번 울렸다. 그리고 멈췄다. 거실 장식장 위에는 브라운관을 닮은 평면 TV. 케이블 리모컨엔 테이프가 감겨 있었다. 채널은 늘 뉴스.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소파에 등을 붙인 채 귀만 켰다. 사고, 금리, 주가. 자막이 흘렀다. 부엌 불은 꺼져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성에가 입김처럼 번졌다. 비닐에 쌓인 만두. 전자레인지 타이머가 300에서 떨어졌다. 뒤. 젓가락으로 만두를 찢었다. 김이 올랐다. 뜨거웠다. 그런데 공허했다. 혼자 사는 건 이렇게까지 길 줄 몰랐군. 사진틀 속 미소가 그를 보았다. 칠이 벗겨진 은색 틀. 바닷가에서 찍은 젊은 부부. 그는 만지지 못했다. 먼지만 닦았다. 식탁엔 짝이 맞지 않는 그릇들. 유행 지난 캐릭터 그릇 하나. 상 위에는 새 티슈 혈압약만. 약을 혀에 올리고 미지근한 물로 삼켰다. 물컵 바닥에 얼룩이 오래 버텼다. 닦을 사람도 닦을 마음도 없었다. 그때 전화기 옆 명함 한 장. 가사도우미 파견센터 정기 방문. 비밀 보장. 숫자가 선명했다. 그는 유선전화 나선줄을 조심스레 잡았다. 비. 신호음이 이어졌다. 도우미 한 분 조용하고 오래 하실 분이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다. 속은 흔들렸다. 오전, 오후 중 언제 원하십니까? 아침에 와서 점심까지. 저녁 준비는 메모로. 연세는요? 제 또래면 아니 조금 젊은 분. 전화를 내려놓자 풍경이 또 울렸다. 바람이 복도를 쓸었다. 그날 밤은 길었다. 벽식에 초침이 삐그덕. 건전지를 갈아야지 하고 생각만 했다. 침대 머리만 라디오에 다이얼을 돌리면 중파 잡음이 먼저 튀었다. 젊을 땐 방송을 스폰서하던 사람. 중년엔 뉴스를 움직이던 사람. 황혼엔 라디오에 귀 기울이는 평범한 청취자. DJ가 말했다. 지금 혼자라면 물 한 잔을 천천히. 그는 스탠드를 낮추고 물을 들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오래 쥐던 만년필 자국이 옅었다. 아침. 햇빛이 대리석 바닥에 얇게 흘렀다. 무거운 커튼을 반만 젖혔다. 그 순간 현관 앞 발소리가 멈췄다. 인터폰이 깜빡였다. 단정한 단발머리 여인. 회색 니트, 검은 바지, 종이봉투. 띵동. 들어오세요. 집안 공기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대파 풋내. 깨끗한 비눗물 향. 오래 닫혀있던 서랍이 여는 소리. 칼과 도마가 맞부딪히는 둔탁한 박자. 그는 알았다. 삶이 다시 끓기 시작한다는 걸. 그는 몰랐다. 이 소리가 곧 누군가에겐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도와드릴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름을 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장바구니를 들어 보였다. 흙 묻은 대파, 단단한 무, 11 스티커의 두부, 작은 멸치. 오늘은 된장찌개부터요. 속 좀 데워야죠. 낯선 사람이 집 깊숙이 들어오는 건 어색했다. 그런데 칼물 냄비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안정시켰다. 식기세척기는 2008년형이네요. 필터만 청소하면 냄새 금방 잡혀요. 손놀림이 익숙했다. 고무장갑 위로 물방울이 굴렀다. 현금으로 드려도 되나요? 현금도 계좌도 다 괜찮아요. 영수증은 수첩에 적어드릴게요. 마모된 가죽 수첩. 날짜, 품목, 가격, 버스비 1,300원. 글씨가 단정했다. 냄비에서 거품이 뭉게뭉게.
된장 국물 위로 애호박이 떠다녔다. 그는 조심스레 맛을 봤다. 뼈에 스미는 맛. 짭조름하니 좋네요. 밥은 전기밥솥으로도 잘 돼요. 취사 끝나고 김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더 맛있고요. 전자음이 울렸다. 수증기가 안경에 얹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반찬은 4가지. 멸치, 시금치, 무생채, 김. 많이 차리지 마세요. 남으면 아깝거든요. 내일은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싱싱한 게 보이면요. 시장을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반톤 밝았다. 어디서 오세요? 지하철 2정거장, 버스 1번. 새벽엔 15분에 1대. 말이 실용적이었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그 단정함이 마음에 들었다. 점심 뒤 그녀는 실내화를 갈아 신고 서류 박스를 열었다. 오래된 보고서, IR 자료, 합병 제안서, 긴급 포스트잇. 창고로 옮길게요. 먼지가 많아서요. 그녀가 건넨 파란 마스크. 그는 마스크를 쓰고도 기침을 했다. 창틀 먼지를 먼저 닦으면 덜 날아요. 말대로 하자 집이 가벼워졌다. 창문을 반쯤 열자 겨울볕이 액자 유리에 튀었다. 오후가 기울자 식탁 위에 메모 1장. 내일 장보기 달걀, 간장, 우유 저지방, 사과 3개. 운동 저녁 20분 걷기. 미끄럼 조심. 획이 곧았다. 김치 냉장고 서랍마다 라벨. 무생채 오늘, 멸치 3일. 질서의 언어였다. 현관에서 그녀가 신발끈을 조였다. 내일도 이 시간에 올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 그는 인터폰 화면이 꺼지는 걸 지켜봤다. 뒷모습이 작아졌다. 정막이 다시 깔렸다. 그런데 달랐다. 고요한데 비지 않았다. 밤 그는 라디오 대신 신문을 펼쳤다. 새벽 배달 신문. 일면 제목 신사업 진출, 보수적 접근. 손가락이 제목 위에서 멈췄다. 테이블 옆엔 영수증. 합계 24,380원. 버스 1,300원. 장바구니 200원. 그는 현금을 넣었다. 구겨둔 상품권도 발견했다. 잠들기 전 현관에 운동화를 세웠다. 끈을 풀었다 묶었다. 메모를 눈높이에 붙였다. 저녁 20분 걷기. 다음 날 발소리가 다시 올 것이다. 그는 느렸다. 그러나 분명했다. 사람은 사람을 살린다. 어딘가에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겐 위협일 수도 있다. 불길한 예감이 얇게 스쳤다. 그는 그 예감을 서랍에 밀어 넣었다. 밤은 좀 더 길어졌다. 저녁을 마치면 그녀는 차를 우리었다. 보리차, 대추차. 컵을 양손에 쥐면 심장이 데워졌다. 젊었을 땐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논에 물 대려면요. 그녀의 말은 느렸다. 눈빛은 부드러웠다. 그땐 힘들다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새벽 공기가 그리워요. 별빛이 쏟아졌거든요. 그는 흘려듣지 않았다. 주총에서 안건을 듣듯 끄덕였다. 신문을 소리내 읽는 그녀의 목소리가 활자에 멜로디를 입혔다. 가끔 손이 닿았다. 찻잔을 옮길 때, 젓가락을 주울 때, 쿠션을 건넬 때, 전류가 스쳤다. 그는 오래전 첫 데이트의 온기를 떠올렸다. 내일 날씨가 좋다던데 같이 산책할까요? 자신도 놀랄 만큼 불쑥.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안도했다. 심장이 빨라졌다. 작은 성사가 이루어진 느낌. 다음 날 공원을 걸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았다. 회사에선 늘 회의실 공기만 마셨는데 이렇게 앉으니 내가 사람이구나 싶네요. 그가 말하자 그녀가 웃었다. 맑은 소리였다. 저녁엔 또 걸자고 청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설쳤다. 노을빛, 웃음소리, 발걸음.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불씨는 이미 살아났다. 밥을 함께 먹고, 걷고,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걸로 삶은 움직였다. 그는 몰랐다. 그 불씨가 집안 갈등의 화근이 될 줄은. 주말 아침 초인종이 2번. 아들 부부가 들어왔다. 며느리의 시선이 부엌으로 미끄러졌다. 라벨 붙은 김치통, 정갈한 반찬, 냉장고 메모, 달걀 10, 우엉, 미나리 월요일. 오랫동안 사라졌던 풍경. 아버님, 집이 많이 달라졌네요. 웃었지만 잇몸은 보이지 않았다. 새로 오신 분이 정리를 잘하셔. 아들은 컵받침을 만지작거렸다.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잠깐 잊어버리시거나. 왜?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 챙겨야죠. 며느리는 메모를 들었다. 굵지도 가늘지도 않은 획. 산책 20분, 물 1컵. 누가 써드린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 짧은 음성이 방을 맴돌았다. 벽시계가 똑 하고 내려쳤다. 점심은 어색했다. 주말엔 반찬만 채워놓고 간다고 했다. 젓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요즘 누구 만나세요? 사람을 만나면 죄냐? 저희 아버지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혹시 재혼 생각이 있으시면 미리 상의만. 그 말은 이미 놀랐다는 고백 같았다. 식사 뒤 둘은 발코니로 나갔다. 유리문이 닫히자 방 온도가 떨어진 듯했다. 그는 물을 마시며 입술을 읽었다. 확실해. 누가 붙어 있어. 명의부터 정리해야 해. 사람 붙기 전에. 병원이 먼저지. 서류가 있어야. 유리문이 열리며 차가운 향수가 들어왔다. 다음 주 종합검진 어떠세요? 필요 없다. 요즘은 정밀해요. 기억력 테스트도. 그는 대답 대신 메모를 눌렀다. 미끄럼 조심. 열이 종이로 전해졌다. 오후 아들 부부는 서둘러 떠났다. 그는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다. 스펀지, 고무장갑, 세제, 표백제. 칸칸이 정리된 질서가 그를 진정시켰다. 그는 예약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일 시간을 바꾸려 했다. 더 오래, 더 천천히 다음 날을 부드럽게 시작하려고. 그 시각 차 안. 병원 원장님 번호 있어. 오늘 가능할까? 시간만 맞으면. 전화를 건 며느리가 말했다. 고령이신데 판단력이 조금 상담만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해가 떨어지고 집은 조용했다. 시장줄이 길었어요. 냄비에 김, 찌개가 다시 끓었다. 저녁을 먹고 오래 이야기했다. 별빛, 버스, 옛 라디오. 그는 잠깐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가 뺐다. 그녀는 못 본 척 차를 더 따랐다. 따뜻함이 손마디로 스며들었다. 늦은 밤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멀리 자동차가 섰다. 누군가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잔을 비웠다. 어둠이 카펫 가장자리에 앉았다. 곧 누군가는 이 어둠을 증거라 부를 것이다. 곧 누군가는 사랑을 병명이라 부를 것이다. 어딘가에서 한 장의 서류가 인쇄되었다. 트레이 위에 얇은 소리. 그 소리가 집안 기둥에 균열을 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커튼을 걷고 차를 우렸다. 병 메모. 물 6컵 웃는 얼굴. 그 작은 낙서가 사랑스럽게 보였다. 초인종, 택배, 생활용품, 평범이 흘렀다. 그러나 평범 속에 균열이 있었다. 점심 뒤 그녀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는 수첩을 뒤적였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며느리에게 메시지 보낼까? 망설이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유리를 닦았다. 클리너 냄새가 방을 채웠다. 유리 한 장 너머의 세상이 가까웠다.
오후 늦게 그녀가 사과를 건넸다. 그녀는 껍질을 얇게 돌려 깎았다. 칼끝 소리가 낮고 깨끗했다. 라디오 DJ가 사연을 읽었다. 그는 픽 웃었다. 우연히 정답을 건드릴 때가 있다. 같은 시간 사무실 복도와 엘리베이터 안. 봤어? 뭘? 총수님 문자. 단체방에 올라왔잖아. 손바닥 화면에서 스크린샷이 번졌다.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내일은 된장찌개 부탁합니다. 짧고 평온한 문장이 불온한 증거로 호명됐다. 그 스크린샷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는 몰랐다. 그날 새벽 며느리는 그의 방문을 열었다. 그는 깊게 잠들어 있었다. 내 자리 비밀번호는 생일. 메시지 앱 아래로 다정한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정말 단순하시네. 찰칵, 찰칵. 몇 초면 충분했다. 오전 아들은 이메일을 열었다. 제목 자료, 첨부 파일 PDF 한 장, 사설 병원 로고, 원장 직인, 치매 초기 소견, 단기 기억 저하, 판단력 경미한 혼란, 인쇄 버튼, 종이가 차르르. 이제 시작이군. 종이는 내복 안주머니로 들어갔다. 통행증처럼 가벼웠다. 그리고 무거웠다. 오후 3시 회의실. 정기보고. 자리에 앉았지만 시선은 한 곳. 단체방의 캡처 때문. 오늘 회장님은 안 오시죠? 컨디션이 안 좋으시대요. 연세도 있으시고 뭐. 말끝이 줄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완성됐다. 늙음, 의지, 그림자, 저녁. 그는 운동화를 신고 현관에 섰다. 바람이 세요. 목도리 하세요. 그녀가 목도리를 감아주었다. 손목뼈가 스쳤다. 그는 짧은 고백을 삼켰다. 곧 다녀오겠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돌았다. 편의점 신제품 스티커, 가로등 아래 낙엽. 돌아오니 거실불이 환했다. 그녀가 작은 봉투를 가리켰다. 아침에 택배가 왔어요. 안에 서류가. 봉투 상단에 병원 로고. 치매 초기 소견. 눈앞이 허옇게 번졌다. 이게 뭐지? 누가 이런 걸? 거울 속 눈이 흔들렸다. 내가 정말 그런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으나 눈동자 깊숙이 놀람이 스쳤다.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라디오를 켰다. 잡음. 간신히 잡힌 목소리.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때로 사랑에게 나이를 씌웁니다. 라디오를 껐다. 어둠 속 메모의 네모가 떠다녔다. 물 6컵, 산책 20분. 작고 선한 네모들이 흩어지는 것 같았다. 정리는 위로였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웠다. 누군가 그의 이름, 서류, 권한, 방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려 든다. 도시 불빛이 밤하늘을 누렇게 물들였다. 그는 그녀의 손등 감촉을 떠올렸다. 마지막 기둥처럼 그를 바쳤다. 새벽으로 갈수록 기둥은 얇아졌다. 새벽 3시 메시지 소리띵. 단체 메신저에 스크린샷이 올랐다. 반응 이모티콘이 달렸다. 다음 날 회의실에서 누군가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며 침묵을 택할 것이다. 침묵이 표가 되는 자리에 그가 앉게 될 것이다. 침대 옆 탁자에 서류가 누웠다. 얇아서 더 예리했다. 그는 몸을 돌리고 허공에 속삭였다. 난 멀쩡해. 대답은 없었다. 방 안엔 작은 냄새만 남았다. 하루를 돌던 사람이 남기는 비누와 맑은 물의 냄새. 그 냄새를 붙잡고 그는 겨우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그녀와 시장 골목을 걸었다. 손에 과일 봉지. 눈을 뜨면 누군가는 그 봉지를 증거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는 곧 도장을 찍는 소리로 변할 것이다. 깊은 밤이었다.
현관 센서 등이 먼저 깜빡였다. 곧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찢었다. 붉은 불빛이 벽지를 훑고 지나갔다. 아들이 앞장섰다. 며느리가 뒤를 따랐다. 구급대원 둘이 들것을 펼쳤다. 아버지, 잠깐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손짓은 차가웠다. 그는 침대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난 멀쩡하다. 내 발로 나간다. 구급대원이 시선을 교환했다. 보호용 밴드가 사락사락 풀렸다. 그녀가 문간에 섰다.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친 채였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회장님, 겁내지 마세요. 금방 다녀오실 거예요. 아들이 그녀를 힐끗 보았다. 말없이 길을 막았다. 가족이 아닌 분은 물러나 주세요. 이웃집 창이 하나둘 켜졌다. 커튼 뒤에서 누군가 웅성였다. 무슨 일이래? 앰뷸런스 왔대.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들것이 바닥을 스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보았다. 숟가락 2벌, 컵 2개, 메모 1장. 내일 미끄럼 조심. 내일도 함께 걷자 했는데 말끝이 허공에서 꺾였다. 계단을 내려갈 때 그녀가 바짝 따라붙었다. 잠깐만요. 수건이라도. 아들이 손을 내밀어 길을 끊었다. 그만하시죠. 그녀는 한 발 물러섰다. 손끝에서 수건이 미끄러졌다. 구급차 문이 닫혔다.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몇 번 쓸었다. 차가 움직이자 그녀의 모습이 뒤로 밀렸다. 작아지고 흐려지고 사라졌다. 집은 조용했다. 그녀는 어둠 속을 더듬어 식탁에 앉았다. 접시를 치우려다 그만 손으로 입을 가렸다. 울음이 조용히 새어나왔다. 새벽 2시, 현관 비밀번호가 다시 눌렸다. 아들 부부와 낯선 남자 둘. 계약서, 열쇠 꾸러미, 빈 상자. 정리할 것부터 정리하죠. 그녀에게 작은 봉투가 건네졌다. 현금 몇 장, 사인 없는 영수증. 오늘로 마무리합시다. 말은 공손했다. 뜻은 차가웠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내일 아침 반찬만 마지막으로. 필요 없습니다. 문장이 칼날처럼 짧았다.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다. 낡은 수첩을 챙겼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어 새 스펀지 하나를 꺼내 싱크볼을 한번 훑쳤다. 버릇이었다. 끝까지 정리하고 떠나는 버릇. 현관 앞. 그녀는 신발끈을 묶다가 멈췄다. 문 안쪽에 붙은 메모를 한 번 더 보았다. 물 6컵. 산책 20분. 메모 모서리를 곧게 눌렀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골목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양손이 비었다. 가방은 가벼웠다. 가벼운 것들이 더 아프게 흔들릴 때가 있다. 그녀의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병원 복도는 길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공기는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는 흰 팔찌를 찾다. 이름, 생년월일, 병동번호. 유리창 너머로 구름이 지나갔다. 종일 느리게.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간호사가 묻고 기록지를 넘겼다. 괜찮소.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괜찮다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었다. 면회 시간. 아들은 한 번 들어왔다. 짧았다. 치료에 전념하세요. 회사는 걱정 마시고요. 그의 목소리는 매끈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그러나 입이 먼저 지쳤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돌아왔다. 그는 베드난간을 쓸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창밖으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았다. 그가 따라가려는 듯 시선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그 시간 회사는 빠르게 굴렀다. 이사회 의결, 임시 공시, 보도자료.
후계체제 안정화, 비전 2030. 신문에 사진이 실렸다. 아들 부부가 나란히 서서 웃었다. 웃음은 넓었다. 문장은 짧았다. 경영의 연속성, 선제적 조치, 동네도 바빴다. 구멍가게 앞 평상,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용실 의자. 거기 회장님 있잖아. 정신이 좀. 가사도우미랑 엮였다며. 사실과 추측이 섞여서 새소리처럼 잦아들었다. 그 새소리는 금방 다시 커졌다. 빈집 현관엔 전단지가 쌓였다. 택배 상자는 비에 젖어 모서리가 벌어졌다. 중정의 소나무만 제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면 풍경이 울었다. 한 번 울고 오랫동안 멈췄다. 그녀는 멀찍이 서서 집을 보았다. 창은 어두웠다. 현관 앞 계단에 낙엽이 차곡차곡.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다듬어둔 밑반찬 레시피, 무생채 소금 먼저, 멸치 약불. 봉투를 접어 우편함 틈에 끼웠다. 이건 나중을 위해. 누가 읽을지 모르는 메모. 그래도 놓고 싶었다. 돌아서려던 그때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한참 망설이다 받았다. 병동입니다. 보호자분과 통화가 어려워 혹시 회장님이 저녁 산책을 자꾸 물으셔서요.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알겠습니다. 잠깐 가도 될까요? 지금은 면회 시간이. 수화기 너머 말끝이 흐려졌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고 전화를 끊었다. 병실. 그는 침대 곁 벽을 손바닥으로 더듬었다. 메모를 붙일 자리를 찾는 손길이었다. 붙일 메모는 없었다. 손바닥에 열만 남았다. 밤이 되어 창이 거울처럼 변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다. 난 멀쩡해. 귓속에서만 들리는 목소리. 말의 끝이 멀어졌다. 그녀는 병원 담장 밖에서 잠시 서 있었다. 빛이 새지 않는 창을 오래 올려다봤다. 가방 속에서 파란 볼펜 하나를 꺼냈다. 작은 수첩을 펼쳤다. 내일 오후 5. 병원 근처 벤치에서 20분 걷기. 자신에게 쓰는 메모. 그녀는 수첩을 닫았다. 다음 날도 소문은 돌 것이다. 다음 주엔 기사 제목이 바뀔 것이다. 새 체제 안착, 성과 가시화. 집은 더 조용해질 것이다. 중정의 그림자만 길어질 것이다. 그는 새벽에 잠깐 깼다. 창문 쪽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어제 먹다 남은 물컵에 얇은 빛이 숨어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컵을 잡았다. 한 모금 삼켰다. 목구멍이 따뜻해졌다. 내일 미끄럼 조심. 그는 익숙한 문장을 중얼거렸다.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환한 부엌에서 들리던 목소리. 짧고 또렷한 그 목소리. 그러나 병실은 조용했다. 아침이 와서 커튼이 들렸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쟀다. 혈압을 재고 기록지를 넘겼다. 오늘은 어떠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손등에 남은 열이 천천히 식었다. 빈집의 현관에 바람이 불었다. 전단지가 뒤집혔다. 낙엽이 한 칸 내려앉았다. 풍경이 아주 작게 울렸다. 한 번, 그리고 오래 멈췄다.